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의 이영규 교수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속도 또한 제법 빠르다 보니 걸어가기에는 멀고 차 타고 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일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운전 조건, 안전한 이용 방법,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보이죠? 4명이 보이는데요. 다들 무언가를 타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퀵보드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의 이름은 오토패드라고 합니다. 오토패드는 1915년에 등장했습니다. 주로 우편 배달에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오토패드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미흡하던 교통안전 체제에서는 무법자처럼 돌아다니는 이 오토패드가 공경의 대상이 되었죠. 심지어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오토패드를 탑승하고 경찰에 피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1921년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 오토패드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오토패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차, 전동 퀵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와 같은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있습니다. 저도 편리성을 고려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서 타고 싶지만 무서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트윌을 타다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원힐이나 트윌은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바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적응하면 타기가 쉽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기계에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균형장치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탑승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 전진을 하고 왼쪽으로 힘을 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간단한 운전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속도를 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속도를 줄일 때는 몸을 수직으로 세우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는데 타다 보니 금방 적응이 돼서 마음을 놓고 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띠링 하면서 울리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주머니에 찌르면서 고개를 숙이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갑자기 트윌이 훅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죠. 이때 손을 땅에 짚으면서 순간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밀리게 됐고 제 왼쪽 손바닥 손날 쪽을 보면 100원짜리 동전만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손바닥만까지는 경험으로 끝냈는데요.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셔야 합니다. 또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안은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고 이때 정상신호에서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여성의 어린 딸은 3에서 4m 전도돼서 도로로 떨어졌고 여성은 심각한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여성의 딸은 심각한 뇌손상, 탈장 등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성은 내가 법규를 위반해서 딸이 죽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사고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상세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전동 퀵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중에서 오직 전동기로만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자전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기자전거 중에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이며 페달 보조식으로 구동이 되면 자전거에 속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속도와 중량 제한은 같지만 스로틀 방식, 즉 전동기의 힘으로만 작동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게 되니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취득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은 몇 살부터 취득할 수 있을까요? 네,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된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그 어린이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린이를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몰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되면 그 보호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방법과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살펴볼 건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찾아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나갑니다. 종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 하나인 전동 킥보드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확인이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탑승자의 모습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인이 되실까요? 네, 탑승자가 2명입니다. 한 명은 검은색 마스크, 또 한 명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친구 2명이 서로 꼭 붙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둘이 꼭 붙어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커플인 경우도 있고 친구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괜찮은 걸까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차 정원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일용 평행차가 1인용, 전기자전거는 2인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라면 꼭 기억해야겠죠. 그럼 또 다른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보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도는 위험하니 보도에서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괜찮은 걸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그리고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니도록 해놓은 자전거 전용 차로, 마지막으로 자전거에게 우선권을 주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차도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야 하는데요. 가끔 1차로를 싱싱 달리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길을 건너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죠. 이럴 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횡단보도 좌측이나 우측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자전거 횡단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횡단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건너가도 됩니다. 즉, 큰 틀에서는 자전거와 이동 방법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전거와는 다르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차에 속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흔히 실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탈 때는 동승자가 있을 수 있죠. 동승자도 인명보호장구인 헬멧, 장갑,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헬멧을 쓰면 헤어스타일이 구겨진다고 해서 그냥 얹혀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후에는 턱끈까지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운전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까지 미착용할 경우에는 동승자도 과태료 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헬멧 착용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은 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광띠나 발광장치를 사용하면 다른 교통참가자들에게 나의 존재를 미리 알려줄 수 있죠. 에이, 설마, 괜찮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다면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죠. 이러한 책임이 흔히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단순 음주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양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정상 운전을 방해하는 약물 역시 처벌하고 있으니 절대 운전과 술, 약물을 함께 해서는 안 되고 범칙금 또한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 분들 많은데요. 운전을 할 때는 정면을 잘 보고 주변의 소리 또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다 보면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하느라 앞을 잠깐이라도 보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가 늦어 사고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므로 꼭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전거의 이용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32주차 임산부입니다. 저희 동네 공원 옆 인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며 오는 사람과 크게 부딪힐 뻔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제 옷깃을 스쳐 지나갈 정도였는데 속도가 엄청 빨랐었고 피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이 지나가다 보니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기만 하네요. 32주면 거의 만삭이시네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자가 운전했다는 것이죠. 앞에서 학습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도주행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삭의 임산부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제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제 아들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치고 달아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남성이 아이와 부딪힌 것을 깨닫고 잠시 전동 킥보드를 세워서 주변을 확인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 사고로 인해 팔 부위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 남성 꼭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뺑소니입니다.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 이것은 아주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도주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부상당하는 도주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고 피해자 구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도로 위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이 있잖아요.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 사고 처리부터 순차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술을 마시고 택시 대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커플을 봤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몇 번이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힐 뻔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넘어질 뻔하더라고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제가 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거해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전동 킥보드를 탄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에 의거해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커플, 과연 인명보호장구는 착용했을까요? 만약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미착용으로 과태료 2만 원, 총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여러분 혹시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 절대 없도록 단단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조건,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직까지 교통 참가자들에게 낯선 존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도 그렇고 차도에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보도에서 걸어가는 보행자에게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낯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 쉬워 보이는 일도 해보면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개인형 이동장치도 막상 이용해보시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타보기 전에 미리 교통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전에 연습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책은담에서는 바로 다음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교통법규 공부하시고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하셔서 충분한 연습을 하신 후에 안전하고 행복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